예, 안녕하세요. 저는 전북대학교 치과대학의 교수 박병근입니다. 우리 권원 원장님은 그 치과의사학회에 아주 그냥 그 전문가로서 준비한 발표 자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치과의사학회의 성격과 아주 잘 맞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강의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저희한테 주어진 어떤 미래 치과의사가 지녀야 할 핵심 역량과 관련되어 있는 이 내용은 사실은 좀 치과의사계의 전문인으로서 보게 되면 조금은 제가 준비한 자료를 추후에 전문가의 시선으로 정리하면 우리 치과의사학회에 좀 맞을지 그러나 오늘 정리한 내용은 좀 그냥 일반인들이 가볍게 들을 수 있는 정도로 하고 일종의 방향 정도만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내용은 여러 선생님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또 추후에 또 새로운 연구 작업을 통해서 핵심 역량의 어떤 세부적인 내용들 정하는 부분들은 추후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뭐 이런 용어를 많이 들어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BCAD, 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비포 크라이스트, 어, 아노도미노 같은 요구에서는 그게 아니고 지금 2020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비포 코로나 시대, 그 다음에 애프터 디지즈 시대라고 해가지고 지금 세계적으로 지금 유래가 드문 아주 그 팬데믹 상태에서 여러 가지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치과 의사가 지녀야 할 핵심 역량의 변화인데 우선은 저희가 이제 역량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럼 역량이란 무엇이냐 간단하게 한번 보면요. 이 역량이라고 하는 용어는 처음에는 이제 컴피턴스라고 그래가지고 1973년에 이 하버드 대학교의 그 데이비드 맥클렐랜드 교수가 직무의 성과를 규정하는 데 있어가지고 각 개인의 어떤 지능 검사를 하는 것보다는 역량 검사를 하는 것이 더 타당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표를 하면서 이 역량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그때 이제 설명한 내용이 보통 직무자와 높은 성과를 나타내는 직무자를 구별해주는 그러한 행동들을 설명하는 내적 특성을 역량이라고 했고요. 비슷한 내용인데 목표 수준의 성과를 창출한 이 성과자로부터 일관되게 관찰되는 행동 특성을 역량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것은 이제 성과에 이 퍼포먼스, 성과에 기반을 두고 사용하는 용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최근에는 이 컴피턴스나 컴피턴시를 거의 막 혼용해서 많이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컴피턴스 같으면 이 어떤 지식과 술기와 관련된 어떤 일반적인 능력을 얘기하고 컴피턴시는 이제 주로 이제 어떤 우리의 직무, 복잡한 태스크하고 관련해가지고 어느 수준 또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이 직무와 관련된 수행을 얘기할 때는 보통 컴피턴시라고 하는 용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량을 설명하는 여러 가지 모델들이 쭉 뭐 시기별로 쭉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비교적 많이 쉽게 응용되는 그 인용이 되는 그러한 모델이 이 컴피턴시 아이스버그 모델인데요. 스펜스가 93년도에 얘기했던 그런 내용들인데 이 빙산을 보게 되면 바다 위로 쉽게 보이는 부분이 있고 보이지 않는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역량이라고 하지만 이 역량 안에는 꼭 눈에 보이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러한 특성들도 많이 있다. 관찰하기가 좀 어려워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이 역량에 해당되는 내용들은 보이지 않는 부분들도 많이 있다. 그런데 이제 그동안 좁은 의미로 이 역량 기반 교육 과정이며 무슨 역량 기반 여러 가지 어떤 그 정책을 얘기할 때 그때 많이 강조했던 것은 이런 큰 그림보다는 약간 좀 표면에 관찰할 수 있는 행동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상당 부분 이러한 부분들이 제대로 평가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현재 그 한국치료학교육평가원에서 그 제시를 하고 있는 치과의사 역량은 치과의사가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지식, 기술, 태도의 이 통합적인 능력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는 구체적인 내용으로
뭐 전문 직업 정신이라든지 윤리적 가치라든지 비판적 사고, 문제 해결 능력 이런 것들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다. 그다음에 이제 치과 의사가 수행하는 모든 행위를 다 이 치과 의사의 역량에 지금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과 의사가 직접 수행하는 것도 있지만 이게 환자한테 직접 뭐는 않더라도 환자를 교육시킨다든지 다른 전문 의료인한테 의뢰를 한다든지 그리고 그 상황 상태를 환자 상태를 보고 이게 더 이상의 처치를 하지 않고 관찰하는 것 이런 것들도 다 하나의 그 해당 치과 의사의 역량에 포함될 수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은 기본적으로 환자의 복지를 유지시킬 수 있도록 이 역량이 정의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평가원에서는 그래도 이제 이러한 역량에 대해서 또 이 평가에 포커스가 있다 보니까 이러한 내용들은 개인, 각 치과 의사들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역량을 본인 스스로가 내 수준이 어느 정도고 나의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를 평가할 수 있는 것 자체도 역량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육계에서 흔히 많이 인용을 하고 있는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만화입니다. 만화본데 이제 이 컴피턴시 베이스드 커리큘럼 역량 기반 교육 과정을 설명할 때 가장 많이 인용되는 아마 만화 같은데 카툰인데 이 계획에 이 휘파람 부는 것을 이제 가르쳤죠. 가르쳤다고 했는데 그 친구가 야 내가 이 강아지가 휘파람 부는 거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내가 이 애한테 휘파람 부는 걸 가르쳤다고 그랬지 얘가 휘파람을 불 수 있다고는 하지 않았지 않느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평소에 우리 교육에 몸담고 있는 저도 예전에 또 이러지 않았나 싶어요. 학생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친다고 열심히 가르쳤지만 실제 제가 가르쳤던 내용들을 학생들이 제대로 이해하고 또 그걸 습득을 해서 뭔가 활용할 수준까지 갔는지는 체크가 안 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량이 이 의료계 쪽에서는 아마 80년대 후반 그리고 90년대 치과계 쪽에서는 90년대 후반부터 이런 역량이라는 용어가 나오고 각 교육기관에서 이 역량을 어떻게 하면 각 대학의 커리큘럼에 반영할 것인가 하는 이러한 운동들이 좀 일어났습니다.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미국 치아교육협의회 아메리칸 덴탈 에듀케이션 어소시에이션 ADEA에서는 이제 여러 개 역량을 했는데 그거에 따른 큰 범주를 2008년도에 그 전에 조금 준비는 했지만 2008년도 ADEA 총회 석상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게 됩니다. 큰 도메인을 보게 되면 크리티컬 싱킹, 비판적 사고력, 전문가 의식 영역,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인터퍼스널 스킬, 의사소통, 또 대인관계 능력 같은 경우, 건강 증진, 그리고 치과 진료 관리라든지 정보 관리, 그리고 이제 환자를 케어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환자를 평가하고 진단하고 또 치료 계획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이것과 관련된 역량 그리고 구강 건강을 수립하고 유지하는 데 관련된 큰 영역으로 해놓고 이 밑에 세부 영역을 정리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세부 영역은 조금씩 시기에 따라서 좀 바뀔 수는 있지만 큰 영역을 이 도메인을 보게 되면 역량이 어떤 흐름으로 정해져 있구나 하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비슷하게 ADE에서도 사실 ADE에서는 ADEA보다 훨씬 더 준비 작업은 더 오래전에 했습니다. 2003년 그 이후로 해가지고 그런데 이제 발표 시기를 조금 늦춰가지고 2007년도에 했다가 최종적으로 2009년도에 이 저널에 발표된 내용인데 뭐 도메인은 굉장히 비슷합니다. ADEA하고 왜냐하면 서로 이 유럽과 북미 간에 서로 교류가 있다 보니까 내용들이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이 유럽 치아교육협의회에서는 이 7개 영역을 다시 이 4개의 영역으로 축소를 해서 변하는 시점에 맞게끔 좀 더 포괄적으로 내용을 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페셔널리즘, 그 다음에 safe and effective clinical practice, 안전하고 효율적인 임상 진료를 할 수 있게끔 하는 데도 포커스를 맞추고, 그런 이런 술기적인 내용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안에는 환자가 중심이 되는 진료가 될 수 있도록 환자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 여기에 세부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치과 진료뿐만이 아니고 사회하고도 연관시켜서 이 독립된 섬과 같은 진료 영역이 아니고 사회의 한 부분으로서 치약을 강조하는 쪽으로 이 치과 의사의 역량을 새롭게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도메인의 흐름을 보게 되면 각 지역에서 추구하고 있는 하나의 어떤 그 전문가 집단의 어떤 철학의 흐름, 철학의 그 변화를 좀 감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캐나다가 실질적으로 컴피턴시에 대해서는 문서적으로는 다른 어느 지역보다 가장 먼저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1버, 2버 하는 식으로 해서 47개의 총 역량을 쭉 정리를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미국도 그렇고 유럽 지역도 그렇고 이러한 세부 역량들을 큰 묶음으로 해가지고 도메인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는 이런 추세에 맞춰가지고, 왜냐하면 이제 또 각 최근에는 각 지역 간 치과 의사들 간의 교류, 그다음에 이 면허 같은 경우에서도 서로 이런 활발한 어떤 교류가 이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 흐름을 조정할 필요가 있어서 캐나다에서도 47개 컴피턴시를 5개 영역의 주 영역으로 이렇게 다시 그룹핑을 해가지고 최근에 정리를 해서 지금 여기는 이제 주로 대학에서 활용을 하고 있고, 이 세부적인 내용은 치과의사 국가 시험을 내는데 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치과교육평가원에서 치과의사 역량을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대략 지금 이 시기가 언제쯤이냐면 준비한 시기는 유럽 치과교육 그 협의회하고 미국 ADA 여기하고도 교류를 한참 시작할 때여서 가지고 그러한 자료들을 검토를 해서 처음에는 이 6개 여섯 개 영역에 47개 세부 역량으로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내용을 바로 치과의사협회 그 임원진들을 하고 소통을 하는 과정에 1차적으로 이 내용을 우리가 국가적 수준의 치과의사 역량으로 삼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아마 대의원총회에서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조건은 뭐냐면 조만간 그 내용 일부를 좀 수정을 해가지고 좀 더 축소한다고 하는 그걸 단서를 달고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2년 후에 이 6개 영역에서 5개 영역으로 축소를 하고 세부 역량을 49개로 정리를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내용을 정리를 했었는데 또 교육부에서 우리 치과의사 역량과 관련해가지고 또 새로운 이런 내용 말고도 새롭게 주문하는 게 있어가지고 별 수 없이 또 거기에 맞춰가지고 일부 세부 역량은 같지만 여기에 있는 그 영역을 좀 다르게 일반 개원하고 계시는 치과의사 선생님들의 또 의견도 또 충분히 반영을 해가지고 좀 정리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때 다시 한번 정리를 했는데, 이때는 이제 이러한 7개 영역으로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는 교육부 시점하고 이렇게 요구하는 시점이 좀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맞물려 가지고 일단 발표가 되고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이제 추후 어떤 검증을 하지 못하고 지금 현재까지 이렇게 사용을 해 오고 있는데, 이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7개의 영역이 아까 앞에서 보셨지만 세계적인 추세하고는 약간의 좀 이 도메인을 나누는 부분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일부 내용 같은 경우에는 영역이라고 하기보다는 좀 세부 역량에 해당되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어가지고 최근에 검토 작업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20년도에
좀 이 앞에 있는 여기에 있는 이 내용을 약간 좀 포괄적인 내용으로 새롭게 분류하면서 다시 영역을 4가지 영역으로 새롭게 정리하고 주요 역량을 23개의 세부 역량으로 좀 줄여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이 내용이 마무리가 되면 각 대학 그리고 이제 필요한 그 기관에 자문을 구해가지고 최종적으로 한국치과교육평가원에서 다시 제시하는 치과의사 역량으로 새롭게 정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럼 이제 미래 치과의사가 지니할 핵심 역량에서 지금 현재까지의 상황이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미래라 그러면 뭔가 앞으로 다가올 시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그럼 현재 사회와 닥칠 미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러 선생님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같이 잠깐 공유하는 식으로 빠르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21세기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어떻게 미래에 대비해야 하나 이렇게 했을 때 그 In Search of Excellence라고 해가지고 비즈니스 매니지먼트에 상당히 그 유명한 책인데 이 책을 가지고 베스트셀러인 탐 피터스는 주변에 있는 부분에 벤치마킹 하지 말고 미래를 정말 어떻게 미래가 닥칠 것인지 미래에다 포커스를 맞추고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파악하는 걸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뭐 현재는 뭐 4차 산업혁명이라는 얘기를 많이 지금 하고 있는데 4차 산업혁명은 요새 뭐 너무 많이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사회는 이미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들어와 있다. 그리고 또 일부 나라는 용어를 좀 달리 쓰고 있죠. Post Industrial Revolution이라는 텀, 독일이나 이런 데서는 뭐 4.0, 뭐 인더스트리 각 나라마다 표현하는 건 좀 다르지만 내용적으로 보게 되면 다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서로 융합이 되고 각 여러 분야의 전문직들에서 놀랄 정도로 변화가 일어나고 또 이것들이 AI를 통해 가지고 연결되는 이런 사회가 4차 산업혁명 시기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인공지능, 개인화, 디지털화 이런 것들이 이제 주된 이슈로 지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중심으로 보게 되면 어느 곳에서는 유비쿼터스 모바일 슈퍼컴퓨팅이라든지 요즘 뭐 스마트폰 정말 스마트폰은 스마트하잖아요. 인공지능 그 다음에 또 지능을 가지고 있는 인텔리전트 로봇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지넷 에디팅 우리가 유전자 조합이라든지 유전자 분석이라든지 그래서 한 개인의 유전자 분석을 지금은 뭐 거의 일부에서는 예전에 저는 $1,000라고 그랬는데 $100만 주게 되면 자신의 그 지네틱 코드를 다 분석해가지고 개인 정보를 줄 정도로 지금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우리 치과 영역과하고 연관이 또 많이 있는 것들도 있네요. 뭐 가상, 현실세, 어그멘트 리얼리티, 증강현실, 뭐 사물 인터넷, 3D 프린터,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또 빅데이터, 또 그걸 활용한 메타데이터. 그래서 요즘 보게 되면 이 디지털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디지털 시대에 좀 적응하기가 좀 어려운 좀 부적응자 중에서 약간 좀 적응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정도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디지털 왕국에 이제 갓 이민 온 초기 이민자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지금 현재 대다수 젊은 세대들 그리고 좀 또 연면이 있지만 그래도 또 빠르게 얼리 어댑터로서 이 디지털 시대에 적응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좀 생각하는 구조가 좀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좀 저희가 더 빠르게 이 이미그런트로서 이 이민 온 나라에 적응하려고 그러면 더 많은 노력을 지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여러 가지 트렌드가 있는데, 좀 일부 정리를 6가지 트렌드로 정리한 내용이 있어서 한번 인용을 해봤습니다. 하이퍼 스피드, 초과속화가 특징이고요. 초지능화, 초연결화, 그 다음에 초감성화, 기계화에서 감성화로 넘어가고 있고요. 초융합화, 서로 퓨전되는 거. 더불어서 우리 인류가 이제 고령화로 넘어가는 건데, 굉장히 기술적으로
지식과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죠. 이게 굉장히 너무나 빠르게, 가파르게 지금 발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컴퓨터에서 불과 지금 이런 정도까지의 이 컴퓨터 시스템이 또 이 TV 시스템이 발전하는 거 보게 되면 좀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뭐 자율주행차, 지금 뭐 요즘에 테슬라도 많이 다니고 있던데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AI, 우리한테는 알파고로 인해 가지고 크게 많이 알려졌지만 지금의 AI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지금 굉장히 많이 발전해 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물들이 이러한 또 이 시스템에 접목이 돼가지고 또 굉장히 또 스마트해지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러한 AI를 통해 가지고 실제 대면하지 않는 상태에서 보게 되면 이게 사람인지 컴퓨터인지를 모르게끔 이게 AI 수준이 좀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문 기사도 사람이 쓰는 게 아니라 기자가 쓰는 게 아니라 로봇이 쓰고 있는 지금 이런 현실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이 또 이제 초연결 사회로 가고 있는데 사물 인터넷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람과 기계 이런 것도 연결이 되고 있고 또 우리 활용하는 면에서도 공유, 그다음에 일하는 데에서도 협업, 그리고 어떤 지성을 자료를 만들어내는 데서도 집단 지성이 활용되는 것처럼 이 초연결 사회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키피디아가 나옴으로써 예전에 브리테니카 사전 없으면 뭐 했는데 있으면 뭐 좀 하고 근데 브리테니카가 현실 속에서 이제 박물관으로 옮겨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현재 사회가 자꾸 여러 감성이 요구되는 그런 사회고 되고 그래서 이제 세 가지의 소프트 파워가 필요하다 그러는데 이성은 아주 필요하죠. 로직한 게. 그렇지만 그 못지않게 감성 또 이걸 아우르는 기술이 또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세기에는 단순하게 뇌를 쓰는 이 지식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다 그러면 21세기에는 가슴으로 움직이는 하트 스토밍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 여러 분야에서 이런 그 융합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뭐 여기 MBIC라고 그래서 나노 바이오 인포 그 커그니션 인식 이런 것들이 기술들이 다 지금 현재 융합되어 가지고 여러 부분에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또 새로운 용어가 빅블러라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산업 경계가 모호해지는 이런 현상을 빅블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 특징 중에 하나가 트렌드가 전 지구촌이 이 고령화로 가고 있죠. 그래서 현재 이 고령화 인구가 굉장히 급속도로 지금 증가하는 속도, 65세 이상 인구가 너무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나라는 2017년도에 65세 이상이 14.2% 이상이 돼가지고 이미 고령 사회로 진입이 되어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가 아니라 우리 사회는 고령 사회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변화에 이제 각 분야별로 했을 때 헬스 분야에서도 여러 가지 분야가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죠. 이건 뭐 상용화 돼 있어가지고 이건 일반 우리가 안과에 가서 안경 맞추듯이 이 기계가 있는데 가가지고 이 당뇨에 망막 그 질환이 있는지를 1차적으로 체크하는 기계입니다. 이건 안과에 있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 기계에다 대가지고 여기 기계가 망막에 좀 이상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 안과에 가서 처치를 받게 되는. 그래서 이건 현재 미국의 FDA 승인을 받아가지고 활용 중인 기계가 되겠습니다. 이 스마트폰의 외부로 살아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나와가지고 또 자기 여러 가지 내용들 다 입력하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처치를 해주는 일종의 세라피스트가 등장을 했습니다. 어느 수준까지 갈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썬마이크로 시스템 회장이 지난 이 이야기를 한 적도 상당히 좀 오래전인데요. 앞으로 의학에서 이 생물학보다 이 데이터 과학이 더 많이 기여할 거다. 그리고 의사가 하는 일에 이 80%가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이게 많은 부분에 있어서 예전에 단순하게 하던 거, 단순하게 또 지식을 활용한다든가 하는 이런 부분들은 AI로 많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치과 영역에서도 여러 가지 디지털 덴티스트를 해가지고 최근에 보게 되면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이게 올해 발표된 자료에 이렇게 보게 되면 현재를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더 추후에 조만간 좀 더 많이 발전될 파트가 큰 다섯 가지 주제가 이런 영역이 있더라고요. 래피드 프로타이핑, 그냥 빠르게 어떤 그 스캐닝을 한다든가 해가지고 3차원적으로 뭔가를 복원해내는 이런 기술들, 이런 테크닉들이죠. 래피드 프로토타이핑, RP는요. 그 다음에 이 증강현실하고 가상현실. 가상현실은 그냥 말 그대로 눈에 보이는 현실. 증강현실은 이걸 우리 몸으로 느낄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러한 가상현실을 증강현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치료 또는 교육 뭐 이런 영역에서도 많이 활용이 일부 되기도 있고 또 앞으로 발전해 나갈 파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치과 영역에서도 방사선 사진을 판독한다든지 뭐 한다든지 했을 때 AI가 많이 지금 이제 이용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환자들의 데이터들이 모이게 되면 이 데이터들이 치과와 의료 영역에서 활용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번에 뭐 코로나 사태로 이제 원격 뭐 이런 부분들이 좀 활용이 되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좀 있었는데, 이게 앞으로는 좀 이런 부분들이 더 활성화될 거라는 거죠. 텔리 헬스케어라고 하는 이 시스템이 일반 그 원격 의료에서 뭐 치과는 상당히 실질적으로 하는 부분이 어렵겠지만 치과 영역에서도 약간 이 생각을 바꾸게 되면 직접 시술을 하지 않고서도 우리가 이 치과 의사로서 해야 될 영역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영역들이 개척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환자 교육,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치과에 오기가 어려운 그런 어떤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을 때 그쪽에 있는 어떤 담당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전문의가 좀 더 여러 가지 부분에서 뭐 코칭해 가면서 진료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향후 치과에서도 지금보다는 훨씬 더 많이 활용될 영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디지털 덴티스트리에서 쭉 활용이 되는 영역들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교육을 하기 때문에 교육 파트에서도 이 디지털 덴티스트를 많이 활용하게 되는데, 실제 임상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더 많이 빠르게 바뀔 것 같아요. 오히려 교육기관보다 이 개원가 쪽에서 더 빠르게 이 시스템들이 적용이 될 것으로 생각이 돼서 교육계에 있는 저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은 조금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사회는 어떤 AI 등 이런 신기술이 자꾸 개발이 되고 또 그와 못지않게 또 전 지구적으로 기후가 변화된다든지 또 사회적 불평등, 또 여러 가지 사회적 분쟁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사회가 아주 복잡한 정도를 넘어서서 슈퍼 컴플렉스, 초복잡성 사회로 지금 변해가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 로날드 바렛의 이 슈퍼 컴플렉스 소사이어티라고 하는 이 정의를 내렸는데 그 정의에 해당되는 그 내용이 현재 사회가 다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번에 이런 코로나 사태가 전 세계적으로 등장을 하면서 사회가 더욱더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는데, 이게 이 변화하는 양상이 여러 가지 그 방향도 다양하지만 이 속도가 굉장히 가파르게 저희가 기대했던 것보다 예상했던 그런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초복잡성 세계, 더욱더 이게 원래 복잡한 세상도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래도 이건 시간이라든가 자원을 충분하게 좀 들이게 되면 어느 정도 좀 해결이 되는 그런 세상이었는데, 초복잡성 세계는 그야말로 복잡하기 때문에 여러 요인들이 얽혀 있고요. 또 한 가지 요인에 대한 해석 자체가 서로 예전 같으면 양립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양립될 수가 있는 이런 상황이 돼가지고 예측이 불가능하고, 그러니까 존재론적으로도 정말 이게 무언지 불확실함. 특히 이 초복잡성의 사회의 특징은 이렇게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게 큰 특징인데, 그 안에 살고 있는 우리 개인들의 존재도, 개인에 대한 존재도 불확실하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떤 생활하는데 여러 가지 면에서 어떤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그런
인식의 도전, 특히 개인의 삶은 늘 여러 부분에 있어서 이제 도전을 받기 때문에 어떤 한 개체가 한 개체로 있는 게 아니고 너무 성격이 막 바뀔 수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깨어지고 형성되는 과정. 요즘에 개인 어떤 인격체가 지금 다중인격을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이 온라인 세계에서 보게 되면 여러 다중인격체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많이 있어요. 이게. 근데 이게 지금 현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회사에 가서는 회사원이지만 회사에 나와서는 전혀 다른 인격체로서 생활하는 이런 것처럼 여러 분야에서 직업적으로도 그렇고 실제 어떤 여러 가지 활동하는 면에서도. 그래서 이 복잡성의, 이 초복잡성 사회에서는 정말 여러 가지로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사회라고 할 것 같은데 이런 사회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이게 좀 상당히 고민이 되는데 그럴 때 이제 질문을 던지게 될 때 상당히 근원적인, 준결론적인 질문이 떠오르게 되는데 대체 내가 누구냐? 이런 질문이죠. 그러면 전문가들한테 던진다 그러면 의사가 무엇이냐? 이게 환자의 병만 고치는 사람이냐? 아니면 또 뭐냐? 이게. 그래서 각각 이러한 인공지능이란 뭐냐? 또 이런 인공지능이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또 미래 의사는 또 어떤 식으로 또 변해야 되느냐? 이런 내용들. 이런 내용들이 특히 이러한 현재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변하고 있는데 우리 치과 의사도 또 마찬가지 같아요. 그래서 대체 치과 의사란 뭐냐? 어떤 정의를 내릴 것인가? 각 개인도 있지만 우리 전체 직업군, 전문 집단에서 전문가 직업의식의 바탕을 두고 치과 의사를 어떤 식으로 정의를 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역할, 정체성, 기존에 현재 내용을 파악하고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현재 아직 이러한 상황을 겪지 않는 학생들은 앞으로 자기가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치과 의사가 자기가 될 치과 의사가 아니고 자기가 될 치과 의사는 지금 현재 존재하지도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치과 의사가 어떤 치과 의사가 돼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원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교육 과정에서도 이제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이러한 것들이 반영하기도 쉽지 않고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어렵다고 안 할 수는 없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더욱더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전에 어떤 지식을 배우게 되면 어떤 지식과 술기를 배우게 되면 그걸 보통 써먹는 데가 한정이 되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너무나 다양한 맥락에서 또 사용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향후 역량 기반 교육 과정이 또 추구해야 될 방향은 그동안에 이제 인신론 쪽에서 어떤 지식이라든가 술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포커스를 많이 갖췄다 그러면 앞으로는 태도와 가치 쪽에 좀 더 많은 포커스를 둬가지고 존재론적인 측면에 그와 관련된 역량들이 길러질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는 것, 또 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존재로서 인식하는 어떤 이런 가치, 이런 것들을 서로 균형을 추구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미래 치과 의사가 지니할 핵심 역량은 이러한 지식과 설계, 어떤 태도, 가치, 이런 것들이 균형을 이루면서 갈 수 있도록 그런 능력을 배양하는 거예요. 배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이런 존재론적인 부분에 좀 강조를 할 때 그때 언급될 수 있는 그런 큰 어떤 특성이 성향이나 자질로 구분될 수가 있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은 성향에는 이러한 여러 가지 의지, 또 준비성, 또 이런 투지나 의지, 또 퀄리티에 해당되는 내용으로서는 어떤 용기, 특히 중요한 회복 탄력성이라든지 준비 조심하고 또 자기에 단련하면서 특히 또 중요한 게 인테그리티 정직한 내용들, 타인을 존중하는 거, 뭐 이런 진정성 이런 내용들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약간 어, 4차 산업혁명 시대가 21세기는 뇌보다는 가슴의 시대라고 그랬는데 이 가슴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강조가 많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2015년에 이 교육과정을 리디자인하고 하는 이 센터에서
각 세계적으로 이런 교육과정 디자인할 때 좀 참고되는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데, 그때 자료한 제시 중에서 보게 되면, 이때도 보게 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내용들이 여기 지식과 설계의 어떤 인성이라고 그럴까요? 캐릭터. 여기에 많이 강조가 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뭐 누차 그 세계 경제 포럼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많이 나왔던 이야기인데, 21세기 역량이 뭐냐. 그래서 2015년도에 얘기했던 내용하고 2020년도에 얘기하는 내용들이 달라지고 있어요. 근데 이때 보게 되면 최근을 포함해서 이게 또 지금 현재 내용이 또 수정되고 있는데요. 비교적 가장 우선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것들이 이런 거예요. 복합 문제 해결 능력.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상황에서도 이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우리 한국 사람한테는 비판하면 상당히 좀 자아 비판 뭐 해가지고 예전에 그 사상적인 게 있어가지고 이 부정적인 의미가 많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정말 중립적인 단어잖아요. 깊이 있게 성찰하는 거, 비판적 사고든요. 창의력 이런 게 있는데, 최근에 와가지고 더 강조되는 게 요즘에 감성 능력하고 인지적 유연력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여전에는 전혀 언급이 안 되다가 최근에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성 능력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이때 정의한 걸 한번 찾아보니까 우리가 사람 관계에 있어서 상대의 반응을 인지하고 상대방이 왜 그렇게 반응했는지를 잘 이렇게 캐치하는 능력이 감성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지적 유연력은 여러 가지를 다양한 방법으로 재배열하고 재구성하기 위해서 한 가지 규칙이 아니라 다양한 여러 가지의 종류의 규칙이나 원리를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유연하게 골라서 쓸 수 있는 그러한 인지적 유연력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또 창의력과도 연관되고 비판적 사고 능력, 그다음에 복합적 문제 해결 능력하고도 곧바로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내용들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실제 우리 치과 의사들한테도 필요한 좀 역량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최근에 서울 회의에다가 내려오다가 하도 뭐해서 책을 이렇게 한번 봤는데, 지금 그 서울대학교 이 소비 트렌드 연구센터에서 매년 이 트렌드 코리아라고 해가지고 발표를 하고 있는데 10년 이상 발표를 해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내년도 이 트렌드를 카우보이 히어로로 정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내용을 쭉 보니까 이 시에 보게 되면 시는 Coming of Bionomics,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나타나는 여러 가지 전반적인 경제 현상을 이 시에다가 내용을 담았던데요. 이 나머지 이 9개의 이러한 내용들은 따지고 보면은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나타나는 이 브이노믹스하고 다 거의 대부분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이 재택근무 또는 집에 많이 있다 보니까 집안 환경이 여러 가지 달라지는 거죠. 그 다음에 세대가 달라지고 있고, 그 다음 피봇, 이것은 축을 옮긴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인데, 사업이라든가 비즈니스, 이런 거에서도 순발적으로 상황에 맞게 바꿔나가는 것이죠. 이런 내용들. 특히 한번 또 해볼 게, 이게, 8번째, 리얼미, 하고, 여기, 7번째, 여기 보면 CX 유니버스라고 있는데, 여기는 CX는 컨슈머 익스피리언스라고 그래가지고 소비자들의 경험을 굉장히 중시하면서 이 소비 패턴이 달라진다는 이런 내용인데, 내용을 읽어보니까 뭐 그럴듯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지만 저는 약간 좀 세대에 좀 떨어져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보니까 현재 지금 우리 사회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추세, 트렌드는 분명 뭐 비슷한 트렌드를 설명을 잘 해놓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얘기가, 지금 그동안 쭉 발표해온 이런 트렌드 키워드를 이렇게 쭉 보니까 올해도 역시나 2020년도에도 이러한 내용들이 재차 이런 그 사회현상 소비 트렌드에서 계속 또 강조가 되고 있다고 그래요. 그 얘기는 뭐냐?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코로나가 방향도 바꾸긴 하지만 중요한 건 이러이러한 내용들이 바뀌는 속도를
굉장히 빠르게 촉진했다라고 지금 이 분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 트렌드 코리아 2021에서는 이 미래 전략을 어떻게 하면 이 소비 트렌드를 해석을 하면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산업적인 측면이라든가 사업적인 측면에서 얘기하면 뭐 고객 경험을 중시하고 또 휴먼 터치를 강조하면서 인간적 요소를 강화하고, 그 다음에 소비 트렌드를 빨리 읽으면서 그때그때 맞게 소비자의 그 경험치를 활용하면서 만족도를 높여가면서 이걸 사업을 빨리빨리 바꿔나가, 내용을 바꾼다든지 서비스를 바꾼다든지 이제 이런 걸 빠르게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걸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읽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걸 치과 영역에서도 이걸 뭐 잠깐의 생각만 좀 빌리면 환자의 경험을 굉장히 다양한 내용들을 잘 분석하고 우리가 중요시해야 될 거다. 그냥 공급하는 서플라이어가 아니라 환자에 대한 이해, 환자의 경험을 잘 우리가 중요시할 필요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더욱더 이게 구강 내 어떤 그 질환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고 환자에 대해 더욱더 가까이 가면서 인간적인 요소가 강조되어 있는 그러한 진료, 환자의 만남, 또 직접적인 환자가 아니라도 이 사회하고 어떤 우리 치과 의사의 전문 단체하고의 관계도 이런 부분들이 더 강조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근본적으로는 여기 사업의 방향 전환이다 그러면 조금 더 우리 쪽에 생각해 본다 그러면 어떤 진료의 방향이라든가 아니면 진료하는 철학의 방향도 좀 뭔가 전환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물론 많은 부분이 개선이 되고 있지만 또 일부는 아직도 치과 의사들이 너무나 치아에 관련돼 가지고 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그보다는 이런 치아를 가지고 있는 전체 인간을 어떤 치유하는, 치료도 치료지만 치유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우리 치과계의 철학도 조금 더 전향적으로 좀 바뀌어갔으면 좋겠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래 치과 의사가 지녀야 할 핵심 역량의 변화는 아까 이런 영역들이 있는데, 이런 영역에 담겨져야 될 지식, 술기, 태도와 가치를 구체적인 세부 역량이 나오게 될 텐데, 이런 내용들이 태도와 가치를 조금 더 이게 더 강조가 될 수 있는 그런 역량들이 만들어지고 공유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와 더불어서 이제 아까 여기 있는 뭐 지식 술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해당될 수도 있는데, 디지털 리터러시, 일단 사회가 변하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좀 빠르게 키워야 되는데, 이런 걸 함에 있어서도 또 휴먼 터치, 인간 감성을 잃지 않고서 여기다가도 접목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치과 의사에게 요구되는 역량, 무슨 변화, 이런 부분은 일종의 이제 방향만 한번 같이 생각해 보는 그런 기회를 삼고요. 세부적인 내용은 또, 저보다는 여러, 지금 현재 참여하고 계시는 우리 지금 선생님들 또 의견도 또 주시고, 또 각양각처에서 또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몇 미래학자들의 그 어떤 이야기를 어떤 방향 제시를 하는 차원으로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빈 토플러가 미래에 대해, 미래는 정말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없는 거죠. 알 수 없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다가오는 이런 현재 진행되고 있는 패턴, 변화의 패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앞으로 21세기에 이 문맹자는 단지 읽고 못 쓰는, 글을 못 읽고 글을 쓸 수 없는 이런 사람이 아니고, 우리가 배우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배운 것을 또 잊어버리지도 않아. 옛날 오래되고 낡은 그런 학습된 내용들은 다 지워버릴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있어야 되고, 또 새롭게 배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이러한 전반적인 학습 능력이 바로 이런 이 문맹력과 대치되는 그런 용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와이 대학의 또 유명한 이 제임스 다터, 이 미래학자 교수님은 이 미래를 이 프레딕트하고 포캐스트 용어를 달리 쓰고 있는데, 프레딕트는 저는 좀 뭐예요? 또 영어의 네이티브
스피커가 아니기 때문에 좀 물어보니까 이 프레딕트라고 하는 어감에는 이런 주술사라든지 이런 약간 좀 뭔가 이 비과학적인 상황에서 앞을 예견하는 이런 감이 프레딕트라고 하는 감이 강하고, 포어캐스트는 우리가 이제 뭐 기상캐스터들이 방송에서도 일기예보 같은 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기상캐스터가 머릿속으로 그냥 감으로 하는 게 아니고 데이터라든가 여러 가지 자료를 근거를 해가지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의 포어캐스트. 그래서 미래는 우리가 자료를 근거로 해가지고 좀 뭔가 대안적인 미래를 일종의 예측, 예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는 과정에 이게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원하는 미래가 뭐냐, 어떤 비전을 좀 가지고,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새롭게 만들어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상상하는 것이다. 결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니까 우리가 지금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달라진다. 또 그게 또 피터 드러커는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그걸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창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멀리 생각했던 내일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빠르게 바로 지금 바로 앞에 가까이 와 있는 것 같습니다.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변화에 빠르게 진행되려 그러면 치과계도 조금 더 성찰하고 좀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깊이 있는 말씀은 못 드렸고요. 이것으로서 제 오늘의 드리는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